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장은 스포츠 교육의 지도 방법론이에요. 자, 제가 여러 번 이제 합격 전략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교육학 가장 분량이 많아서 어렵다. 이번 장이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장이 즉 교재에서 5강이 제일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총 스포츠 교육학에서 20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이 5장에서 한 4문제, 6문제 이렇게씩 나와요. 분량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스포츠 교육학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분량이 많은 것을 함축해서 하다 보니 이해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해가 떨어지는 부분은 계속 여러분들이 재반복 학습을 중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한 번만 듣는 것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2번, 3번, 4번 듣다 보면 이해가 좀 쉽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첫 번째, 교육 모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9가지 모형을 설명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이 교육 모형의 개념은 무엇이냐? 첫 번째, 각각의 모형은 추구하는 고유의 목표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유의 목표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각 모형에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이런 학습 영역이 있고 각 모형에는 우선순위가 서로 달라요. 어떤 모형에서는 심동적이 우선이고 어떤 모형에서는 정의적 모형이 우선이에요. 어떤 것이 완벽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교육 모형은 달리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장에서. 그래서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아주 딱 풀어놨어요. 우선 첫 번째, 심동적은 무엇이냐? 신체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술,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영역을 심동적이다. 자, 다음은 인지적, 바로 지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얘기하고 논리를 얘기하고 원리를 얘기하고 전략과 같은 이런 지식들에 대한 영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의적인 영역이에요. 자, 이거는 가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감정, 인성, 태도, 그리고 사회관계와 같은 배려, 존중 이런 영역을 정의적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동적은 신체적 능력, 인지적은 지식, 그리고 정의적은 어떤 감정, 감성, 인성, 존중, 배려 이런 감성적인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스포츠 지도 교육 모형의 종류를 이야기할 텐데 직접 교수 모형, 개별화 지도 모형, 협동학습 모형, 스포츠 교육 모형, 동료 교수 모형, 탐구 수업 모형, 그리고 전술 게임 모형,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 그리고 하나로 수업 모형. 이렇게 크게 시험에 나왔던 9가지의 모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모형을 저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사실 이 모형 자체 하나만 얘기해도 굉장히 분량이 많은 거예요. 이걸 함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 키워드만 한번 살펴보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접 교수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접 교수 모형은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모형의 개요는 교사는 수업 내용을 관리, 학생의 참여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자가 됩니다. 교사가. 그리고 학생들은 높은 비율의 학습 참여 기회와 피드백의 제공을 받는 것이 이 직접 교수 모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교사가 주관한다. 그래서 목적은 학생이 연습 과제와 기능 연습에 높은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과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순위는 아까 얘기했죠.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근데 순위가 나와요. 각 모형마다 순위가 바뀝니다. 자, 우선 직접 교수 모형의 순위는 1순위가 심동적, 2순위가 인지적, 3순위가 정의적 학습 순서로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교수 모형의 수업 6단계. 자, 1단계는 전시 과제 복습. 자, 2단계 새로운 과제 제시. 3단계 초기 과제 연습. 4단계 피드백 그리고 교정. 5단계 독자적 연습. 6단계는 마지막 복습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모형의 수업 주도성은 내용 선정은 교사 선정하고
학습 과제의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학생의 내용을 숙달할 수 있는 수행 기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바로 교사가. 수업의 운영은 교사가. 그래서 지도할 단원에 대한 계획, 수업 방침, 규정, 세부적인 행동 결정까지 교사가 합니다. 과제 제시는 똑같이 교사가 과제를 제시해요. 그리고 계획하고 통제합니다. 그리고 참여 형태는 교사가 각 학습 과제별 다양한 학생의 참여 유형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주도하는 것이죠. 리드하는 거예요. 자, 계속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교수적 상호작용은 모든 상호작용의 시작과 통제는 누가 해요? 그래서 교사가 한다. 교사가 주도한다. 학습의 진도는 교사가 초기 학습 진도 결정. 학생은 학습 단계에서 스스로 진도를 결정하는 A와 B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과제 전개는 교사는 학습 과정의 이동에 대한 시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앞선 얘기한 내용 선정, 수업 운영, 과제 제시, 참여 형태, 교수 상호적 작용, 학습 진도, 그리고 과제 전개. 이렇게가 지금 이 표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뭐지?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 내용들, 쭉 이 내용들을 이렇게 표로 딱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이 표만 나와요. 이건 무슨 모형이냐? 이렇게 해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만 보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고 딱 개념을 알고 가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한 가지 팁으로 드리자면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레이먼이라는 학자가 효과적인 과제 제시 및 과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명확한 지도 지침을 만들어라. 그리고 제시될 내용의 활용도를 강조해라. 새로운 내용을 구조화해라. 학생의 주의 집중을 위해서 신호를 만들어라. 정보를 요약하고 반복해라. 이해를 체크해라. 책무성의 정도를 제시해라. 학습을 위한 건설적인 분위기를 조성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은 무엇이냐? 첫 번째, 과제 분석 및 내용 목록은 교사는 학생이 발전함에 따라서 학습 과제 순서를 구성하는 사용되는 세부적인 분석을 완수해야 하고요. 또한 내용 목록이 결정을 하면서 한 단원에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학습 목표는 교사는 운동수행 목표 형태로 진술된 학습 목표를 학생이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되고요. 학생들에게 도전적이면서 달성 가능한 운동수행 기준 목표를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체육 교육 내용으로서 교사는 체계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과제 제시와 유용한 수행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도할 내용에 대한 지식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되겠죠. 교사가. 그리고 교사는 학생의 발달 능력을 숙지하고 학생의 인지 능력 수준에서 과제를 제시하면서 과제 구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수행에 있어서 학생이 각 단계에서 보일 수 있는 적합한 반응 부위를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자, 2023년도에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직접 교수 모형 어떤 거냐? 자, 학습 영역 우선순위는 뭐냐? 심동적. 얘기했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근거한다. 자, 이 학문 자체의 기본적인 맥락은 스키너라는 학자가 대표적으로 주장한 학자다. 그리고 수업의 단계는 요렇게 요런 순서로 된다라고 제가 위에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요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모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모형은 개별화 지도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형의 어떤 개념을 우선 살펴보면 첫 번째, 각 학생에게 수업 운영 정보, 과제 제시, 과제 구조, 수행 기준과 오류 분석이 포함된 학습 활동 및 평가를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한 수업 자료를 만들어요. 이런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설계를 이야기합니다. 개별화 지도 모형은. 그래서 학생은 학습 능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왜?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 쉽죠? 그래서 학생은 많은 피드백과 높은 수준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별화 지도 모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학생은 각 과제의 수행 기준에
도달할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각각 개인에게 맞춰 있는 맞춤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목적을 살펴보면 학생에게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제공이 되고요. 교사에게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학생과 더 많은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스스로 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좀 손이 많이 가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동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 학습의 효과적인 모형이에요. 지도자는 내용 선정과 과제 제시를 주도하고 학습자는 수업 진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순위가 여기서는 어때요? 첫 번째 심동적, 두 번째 인지적, 세 번째 정의적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교수 학습 수업 진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선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교사는 그 단원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학습 과제의 계열 순서 그리고 각 과제의 숙달을 위한 수행 기준을 결정해요. 누가? 교사가. 수업 운영은 교사는 개별화 지도 모형의 관리, 계획, 그리고 학습 규칙,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과제 제시는 교사로부터 독립을 유도하고 학습 목표를 통한 개별 학습 진도를 촉진해요. 그래서 학생이 단원을 시작할 때는 전체 학습을 대상으로 과제를 제시하여 새로운 기능이나 지식 영역을 시작할 때는 소규모 과제를 제시합니다. 자, 참여 형태는 학생은 교사와 다른 학생으로부터 독립적인 연습, 그리고 학습 과제는 개별적 연습을 위해 설계 혹은 소수의 파트너 또는 소집단 참여를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적 작용은 교사는 학생에게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학습 진도는 학생이 자신만의 학습 진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과제의 전개는 그래서 학생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계열상의 과제를 얼마나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고요. 과제 진도의 결정은 바로 교사가 아닌 누가예요? 학생 자신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나오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이렇게 그림만 나오고 이 표만 나오고 이 모형이 뭐냐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별화 지도 모형의 예시, 학습자가 가능한 빨리 필요한 만큼 천천히 학습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이 모형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죠. 빨리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교사의 전문성은 살펴보면 발달 단계에 적합한 수업 운영으로 학생은 교사의 안내 없이 과제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발달 단계를 잘 고려해야 하고요. 교사는 심동적, 인지적 영역의 학생 능력을 파악하고 수행 수준 도달에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학습 목표는 숙달 중심의 학습 과제의 계열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바로 교사는 정확하고 간결한 학습 목표를 진술해야 하고 그리고 학습 목표는 심동적, 인지적 영역의 행동 목표 수준의 기술을 해야 됩니다. 과제 분석과 내용 전개는 단순한 과제의 복잡한 과제의 순서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 분석을 통해서 학습 과제 순서를 위계적으로 제시해야 되겠죠. 평가는 학습 과제에 대한 수행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바로 수행 능력 형성 및 평가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모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모형은 협동학습 모형이에요. 그래서 협동학습 모형은 무엇이냐?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팀원이 함께 협동해서 더불어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로 이 모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개념은 이 협동학습 모형은 책임감 있는 팀원이 되고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공헌하는 것을 의미해요. 개인의 어떤 능력 발휘가 있고 팀을 위한 능력 발휘가 있죠. 그래서 협동으로 학습을 하는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팀의 보상 그리고 개인의 어떤 책무, 평등한 기회 제공 이런 게 첫 번째로 나오는데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팀 보상. 그래서 팀 보상은 무엇이냐? 교사에 의해서 제시된 기준에 도달하는 팀에게 누적 점수, 특혜, 공개적인 인정, 점수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개인의 책무성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팀원의 수행의 팀 점수 또는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은 팀의 과제 수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등한 기회 제공이 있는데요. 전체 팀의 운동수행 능력이 평등하도록 구성해야 되고 팀원의 선정 과정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작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협동학습 모형의 지도 목표는 우선 첫 번째 학생 사이의 협동적인 어떤 협력, 학습 증진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팀관계 동력 그리고 세 번째 학생의 자아 존중감 개발 그리고 네 번째 학습 성취력 향상이 바로 지도 목표입니다. 다음은 협동학습 기본 요소가 있어요. 요소는 첫 번째 팀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두 번째 1대1의 발전적인 상호작용, 세 번째 개인의 책무성과 책임감, 네 번째 대인관계와 소집단 인간관계 기술, 그리고 다섯 번째 팀 반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협동학습 모형의 교수 전략은 학생 팀 성취 배분, 팀 게임 토너먼트, 팀 보조 수업, 직소, 집단 연구 이런 순서로 나타나는데요. 자, 학습 영역 우선순위는 과제가 인지적인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1순위가 정의적, 인지적 학습이 1순위예요. 자, 2순위는 인지적 학습입니다. 자, 그런데 과제가 인지적이 아닌 심동적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정의적, 심동적 학습이 1순위, 그 다음 2순위는 인지적 학습으로 이렇게 각각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앞서 얘기한 이제 협동학습 모형의 교수 전략, 아까 얘기했던 학생 팀 성취 배분, 팀 게임 토너먼트, 팀 수업, 보조 수업, 그 다음에 직소, 그리고 연구, 집단 연구까지 쭉 이렇게 나와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협동학습 모형의 교수 전략입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시험에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해서 막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 팀 성취 배분은 무엇인지, 팀 게임 토너먼트는 뭔지, 팀 보조 수업은 뭔지, 직소가 뭔지, 직소도 1, 2, 3 각각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집단 연구까지 그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독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교수 학습 수업의 주도성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내용 선정은 교사 중심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자, 수업 운영은 팀이 과제에 참여하기 전까지 교사 중심적 운영, 그리고 팀들이 과제를 시작하면서 그 운영권은 각 협동 집단 간에 있는, 즉 학생에게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과제 제시는, 과제에 의한 과제 제시는 없어요. 과제 완수를 위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 형태는 학생이 주도하는 참여형, 그리고 학생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상호작용형,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수적 상호작용, 팀원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학생 중심이 있고, 그리고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할 때 상호작용형이 각각 나눠져 있다. 그리고 학습의 진도는 교사가 소개하지만 학습 진도는 누가 결정해요? 학생이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 전개는, 새로운 과제는 교사가 결정을 하는데, 팀은 과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단계와 각 과제가 언제 끝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이 모형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보셔야 돼요. 왜? 각각의 그림이 다 모형마다 제시가 되는데 그림이 다 유사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맥락들을 알고 있으면 이 내용들을 딱 보고, 아, 이거는 개별화 모형이구나, 이건 협동 모형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년도의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인지적 팀 게임 토너먼트. 자, 골프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골프 규칙을 비롯해서 골프와 유사한 스포츠의 개념적 특징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뭐를 해요? 가로를 쳐놨어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래서 각 팀의 1등은 다른 팀의 1등끼리, 2등은 다른 팀의 2등끼리 점수를 비교해서 같은 등수의 높은 점수를 얻은
학습자에게 정해진 상점을 부여했다. 이와 같은 협동학습 모형의 과제 구조 중 가로치고 전략을 사용했다. 자, 기억은 뭐고 니은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협동학습 모형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우선 교사의 전문성이 나와요. 그래서 학습자는 학생의 재능과 팀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팀을 선정해야 돼. 그리고 과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학습 이론은 인지 이론, 그래서 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 수행 기준에 부합할 때, 그리고 동기 이론, 즉 팀원들 사이에 상호 협력 관계를 만들어낼 때, 그리고 사회성 발달 이론, 팀원들과의 상호작용과 관찰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때에 기초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교사는 어떤 이론이 모형에 효과적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제 분석과 내용 발달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교사는 운동 기능 수행 능력과 인지적 학습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적 영역의 내용들을 전개를 잘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달 단계에 적합한 수업, 그래서 학생이 협동 학습 모형 설계를 위해서 팀 공헌에 필요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평가는 수행 능력과 협동 학습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협동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팀원들과 팀원 사이에 관찰되는 사회성 기술을 평가하는 방법을 파악해야 되겠죠. 사회 정서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유지는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와 어떤 조성, 그리고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발견해내는 것이고, 부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바로 이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체육교육 내용으로 살펴봤을 때는 적절히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학습 과제를 구조화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끝으로 평가는 모든 학생에게 성공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재능을 사용해서 팀의 성공에 공헌했다, 이렇게 만들어서 뭘 만들어요? 바로 자신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이 모형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22년, 24년도에 기출이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